네, 정치권은 오늘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된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무성 불가론으로 떠오른 새누리당의 내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시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를 둘러싼 공천권 개파 싸움이 멈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완벽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빨리 총선에 새로운 그 룰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사정 변경이 생기는데 그대로 있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덧붙여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완벽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친박 진영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두고 김무성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불가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문자로 해명도 했으나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면 벌써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청와대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하는 것이고 반대로 청와대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전략공천 또는 청와대가 그 뜻을 반영하겠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의회, 국회에 친박 실세 의원들의 입성을 통해서 뭔가 임기 후반을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하나의 이제 접점 내지 요인 또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새누리당 지도부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3의 길을 언급함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취지를 살리는 대안을 찾자고는 했지만 시점상 친박계의 공세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려서 원 원내대표가 친박 진영에 가세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박계의 김무성 흔들기에 비박계도 서서히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김무성 대선 불가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차기 대선 갈등을 일찌감치 표면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내임덕을 재촉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친박과 비박의 서로 다른 속내 속에 김무성 대표는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득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친박의 김무성 흔들기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무성 대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은 60살 생일을 맞은 야당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로 창당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당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축배의 잔을 들어도 모자를 파네. 분위기는 상당히 암울해 보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에서 비주류로 꼽히는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강행 의지에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의 재신임 문제는 우리 당 역사에 비극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저를 바꾸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비공개 때 하셨으면서 좋았을 얘기였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이 당의 문화에 승복의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민주사회에서 민주정당에서 승복의 문화가 없다면 우리 이 당의 분란과 내용은 끝이 안 보이는 메비우스의 비극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후 반발은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의 재신임 투표를 강행할 것이냐 철회할 것이냐 문재인 대표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은 당내 3선 이상의 중진인 이석현 부의장과 4선의 박병석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재신임 투표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표는 중진들의 요청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재신임 투표 결행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문 대표가 이 철회 쪽으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라서 재신임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충의 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15일 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고 물론 결렬됐어요. 네. 중앙위 연기 문제, 뭐 재신 카드 철회 문제가 결렬됐습니다만 낡은 진보의 청산과 부패의 청산 그리고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는 그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명문적으로나마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게도 약간의 명분은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그 협상 카드는 있다. 네, 그리고 현재 당 밖에서는 분당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신민당이란 당을 창당했고 오늘 일요일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혁신안과 재신임의 반대 입장을 계속 드러낸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도 있었지만 두 사이의 틈은 좁힐 수 없었는데요. 창당 60주년을 맞는 야당, 자 이대로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문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시민당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천정배 의원도 20일인가요? 뭐 창당을 선언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현역 의원들이 바로 합류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여요. 아무래도 이 명분이라는 게 야권의 분열로 비치지 명분이 그렇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시민당 창당되고 시민당은 또 아시다시피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저항했던 그러한 당이었잖아요. IS가 제명당했던 그런 당이에요. 79년도도 그렇고. 시민당을 창당하고 또 지금 뭐 천정배 신당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야권은 완전히 좋게 말해서 춘추전국 시대죠. 완전 지리 멸령인 거거든요. 그런 야권이 과연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 야당은요. 8년 동안 당대표만 17번 교체했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주류와 비주류 간의 계파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갈등이 정점에 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여야 모두 계파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당이 결국 승리할 겁니다. 계속된 계파 갈등에 국민의 피로도가 심해졌다는 사실,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